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대주전자재료 얘기를 좀 하죠. 오랜만에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강세를 오늘 좀 보였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그 중에서도 20% 이상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죠. 많이 빠진 쪽이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그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 그러니까 금리 인하 모멘텀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빅테크라든지 성장주 이런 쪽이 주춤하고 오히려 낙폭이 컸던 나머지가 오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색깔은 좀 비슷하게 낙폭 과대주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2차전지가 급등을 다 해버렸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게 수급만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수급이 깡패라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수급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늘 그렇지만은 우리 증시는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슈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수급을 끌 수 있는 재료가 항상 필요한데, 그게 오늘 좀 적재적소에 나왔기 때문에 대주가 그렇게 강세를 보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루머와 팩트인데요. 루머 하나와 팩트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루머라는 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 소식입니다. 근데 근거가 없다가 근거가 생기면 그 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루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루머는 루머입니다. 이게 뭐 사실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가 굉장히 잘 팔린다. 뭐 언제까지 매진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4분기 실적은 테슬라나 전기차 기업 회사들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곧 있으면 트럼프 정권이 들었지 않습니까?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그러면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로 보조금을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거 받는 것과 안 받는 건 큰 차이니까, 막 보조금 금지를 시켜버리면은 당장 자동차 가격이 뛸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뭔가 없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지금 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막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TV나 뭐 냉장고 등등 가전, 백색 가전을 보면 우리 한국의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도 관세가 10%, 20%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사놓자라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걸 떠나서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가 뭐 그렇게 잘 팔리고 있더라라는 루머인지 사실인지, 자, 그게 돌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오후에 다 뛴 겁니다. 다 겁나게 좀 뛰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오후에 나온 소식이고, 오전에 나온 소식은 딴 게 있었어요. 오전에는 뭐냐면, 요것도 사실은 오전이 아니고 그 전날로 볼 수 있는데, 뉴 모델 Y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업그레이드 시킨 뉴 모델 Y 차량에다가 2170을 탑재한다. 지금 배터리가 2170인데 차세대 2170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뭐냐면 이 2170 배터리 그러니까 새로운 차세대 2170 배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음극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양극재는 LNF고, 기존에 이제 계속 그 제품을 제공하는, 배터리를 제공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해당이 되고, 양극재 LNF,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음극재, 흑연 음극재를 그것만 쓰는 것보다는 실리콘 음극재를 첨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첨가를 하면 성능이 늘어나고 충전 시간이 짧아진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쓰이고 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차세대 뉴 모델 Y에는 차세대 2170이 탑재된다. 거기에는 중국 제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중국을 빼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의 소재가 들어간다. 자, 그런 소식이 그 전날 그리고 오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적으로 좀 움직이다가 오후에 갑자기 테슬라 뭐 판매량이 어떻다 얘기 나오니까 그게 결합이 되면서 와장창 뛴 겁니다. 하나의 어떤 기사나 소식으로 뛴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4세대 2170에 탑재된다. 좀 있으면 4680 나오는데 거기에도 다 우리 거 들어가요. 대주전자 재료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요 두 개가 결합되면서 테슬라네? 테슬라에 뭐가 들어가네? 아, 이 기업이네? 해서 대주전자 재료가 폭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게 있었죠. 이게 뭐 일시적인 것이냐,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 흐름 중에 하나인가. 지금 1월 효과라는 것은 2025년 전체장을 놓고 봤을 때 뭔가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맛보기로 움직이는 장. 그게 1월 효과예요. 2025년에 대한 기대감이 1월에 다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월에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2025년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니까 2025년 시장을 지배할 종목은 1월에 맛보기로 다 움직입니다. 자, 반도체 움직였죠. 또 뭐 움직였고?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안 움직인 종목들 섹터는 2025년 같은 경우도 시장을 지배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실리콘 음극재, 아까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는 국내 기업들 다 거의 들어가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 고객사인데, 왜냐면 예전에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음극재의 가능성을 보고 개발 한창 하고 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전 LG 화학이죠. LG 화학이 대주전자 재료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야, 니네 회사 팔아라. 내가 살게. 근데 대주전자 재료가 노를 했거든요. 내가 알아서 살게. 니들한테 파는 거 좋지만은 니들한테도 팔고, 난 다른 회사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일본도 팔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주 포부가 컸죠. 그래서 LG 화학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물량 확보를 위해서 대주전자 재료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 과거가 있어요. 지금도 그 관계는 뭐 당연히 뭐 끈끈한 것이고, 근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BTR이라고 있죠. CATL이나 중국 기업, BTR이 중국 기업인데, 이 BTR 실리콘 음극재가 일본에도 실리콘 음극재가 회사가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 BTR도 있고, 국내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주전자 재료. 그러니까 지금 상용화에서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이거밖에 없다고요. 기사 보시면은 뭐 누구도 실리콘 음극재 뭐 개발한다, 완성돼 간다, 파일럿 생산한다 등등 많은 기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상용화 단계인가 안 된가가 중요해요. 전고체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럼 상용화가 언제 되는데? 아직은 답이 없지 않습니까? 2026년에 된대. 그럼 그게 대중화입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처음에 비쌌다가 지금은 대중화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고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올라올 때는 비싸요. 그래서 대중화가 안 된다고요. 아주 고가의 차량에만 일부 들어가는 게 2026년입니다. 빨라도 전고체가. 그런 거예요. 실리콘 음극재도 비싸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뭐 타이칸이라든지 비싼 차에만 들어갔다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좀 다운되면서 대중화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BTR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의 BTR이 실리콘 음극재가 테슬라 쪽에 들어갔다고요. 일부 시험 삼아서. 근데 그거 다 철회.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다 이렇게 배척하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자리를 대주전자 재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소식들은 뭐 간밤에 나온 거, 어제 나온 거, 오늘 나온 거, 그 소식들은 이미 다 계획된 거예요. 다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던 거고. 자, 이런 구조였고, 지금 그래서 몇 년간 꾸준히 대주전자 재료는 공장을 신설하고 땅을 사놓고 공장 신설하고 원재료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IT 쪽에 보낼 거, 자동차용 이렇게 해서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에 들어가요. 음극재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전기차가 안 팔리고, 전기차가 안 팔리면 배터리가 안 팔리겠죠. 배터리가 안 팔리면
실리콘 응급제도 들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잘 돼야 좋은 거예요. 전방이 좋아야 동사가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잘 팔리는 건데, 실리콘 응급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기차가 캐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약간 전기차가 계속 성장은 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은 하는데 잠시 쉬고 있는 구간, 뭐 트럼프 정권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조금 전환을 미루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즘이라고 해서 멈칫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실리콘 음극재가 대중화의 선봉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 전기차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기존 내연기관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비교할까요? 우선은 가격, 그 다음에 성능, 그 다음에 충전입니다. 충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을 놓고 보면 우리가 TCO라고 해서 이게 TCO가 신차 가격,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가격,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 이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신차 가격이 지금 얼마 하느냐, 보조금 들어가니까 이제는 좀 내연기관차가 맘먹을 만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유지 보수, 연료비라든지 보험료, AS 비용 이런 것들 다 포함해야 돼요. 중고차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전기차 불나버리니까 중고차 가격이 급락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중고차 가격도 다 포함된, 그러니까 전기차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전체 토탈 비용이 내연기관과 비교해서 유리해야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보조금 포함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화를 가고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능이라든지 충전이 불편하면 안 산다고요. 대중화가 안 된다고요. 맞죠? 근데 실리콘 음극재가 거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를 배터리에 집어넣게 첨가를 하게 되면 주행 거리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충전 속도가 빨라요. 지금도 뭐 그냥 아주 고속이 아니면은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요즘 좀 빨라지면 한 30분 얘기하고 있고, 완충하는데 30분 이상 걸리죠. 근데 실리콘 음극재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지금 목표가 몇 년 내에 한 5분 정도까지 끊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첨가를 늘려가지고 5분 정도. 그 정도면 동급 아닙니까? 내연기관 휘발유 넣는 거와 동급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그 성능과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음극재에 들어가는 첨가하는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동사가 대중화의 선봉에 있고, 그리고 대중화가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소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전자 재료 같은 경우가 우리 대부분의 요즘 최근에 확인하시면은 대부분 2차전지가 문제가 뭐냐면 성장성은 여전하다 그러는데 지금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대부분 2차전지 기업들이 지금 적자예요. 적자. 영업 적자. 최근 실적 나오는 거 보시죠. 뭐 LG화학도 그렇고 뭐 LG에너지솔루션부터 삼성 SI 등등해서 보조금 빼면 다 적자예요. 그렇죠. 근데 동사는 성장 중입니다. 성장 중이에요. 동사가 대주전자 재료라는 이름을 가졌듯이 각종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보통 뭐가 매출이 제일 많았냐면 MLCC 소재가 되게 1등이에요. 원래 이 회사가. MLCC. 삼성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마 콘덴서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거죠. MLCC 재료. 그리고 삼성전기 납품해요. 거기다가 형광체, 태양광 이런 여러가지 소재, 기초 소재들을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2차전지 위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해서 실리콘 음극재 어떤 시장이 좀 커지면서 본격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보통 동사가 1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소재가 1년에. 근데 올해 지금 거의 한 300억 정도가 작년이네요. 4분기 실적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300억 정도. 내년 4, 500억. 내후년 6, 700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원래는 이렇게 껑충껑충 뛰긴 뛰는데 이 속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더 빠른데 캐즘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안정이 되고 다시 본격화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뛸 수 있는 회사. 밸류가 지금 얘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퍼밸류가 한 35배입니다. 비싼가요? 35배면?
예전에는 300배, 400배 써요. 500배.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만큼 안 따라가 주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고. 예전에 비하면 2차전지 종목들은 저기 바닥에서 보면 다 10배에서 100배짜리입니다. 주가 많이 빠졌죠. 2차전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배 올라온 종목들이에요. 밸류가 쌀 수가 없다고.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35배면은 예전보다 훨씬 낮았어요. 예전에 뭐 300배, 400배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2차 전지와는 어떤 전혀 어떤 그 성장 궤가 다릅니다. 색깔이 다른 회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에 관심이 있고 2차 전지의 2차 전지가 다시 캐즘을 극복하고 대중화가 된다면, 대중화 길로 간다면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대조전자 재료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적 올라오는 것은 전방산업이 어떻게 상황이 바뀌냐에 따라서 아마 올라오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대조전자 재료 얘기를 좀 했고요. 밸류가 조금 높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정도면 적절한 밸류가 되겠고, 고성장을 하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 아직도 완전 대중화는 안 돼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시작점에서 실적이 한 해에 300억 나오고 있죠. 실적까지 동반한 아주 좋은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올해든 내년이든 크게 빛을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조전자 재료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